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마이크가 가라오케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네. 저희가 원래 7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많이들 오시고 또 저희가 끝내야 되는 시간들이 조금 당겨져 있어서요.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복적 도시 컨퍼런스 사회를 맡은 협회 연구소의 이홍우 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님들 시간 맞춰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 300분 정도 오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실 뻔하셨어요. 아마 선생님들 회복적 도시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회복적 도시라는 게 어떤 걸까 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그 회복적 도시라는 게 어떤 건가 물론 이따가 우리 이재영 이사장님 통해서 더 자세히 들으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복적 도시는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한 회복적 실천이 학교, 학부모, 청소년 기관, 지역사회 기관, 사법부, 시의회와 시청 등 시의 기본 인프라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양주시를 비롯한 각 영역에서 회복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작은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국제 회복적 정의 주간을 맞아 각 영역에서 진행된 사례와 수고의 결실을 나누고 남양주시가 다시금 회복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회복적 도시 컨퍼런스로 모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뜻깊은 이 시간에 함께 자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요. 그 남양주 시를 대표해서 원래 그 시장님이 참여하시기로 했었는데요.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우리 홍지선 부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열면서 홍지선 부시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부시장 홍수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광덕 시장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셨는데요.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이 생기셔갖고 제가 대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다른 일정이 있는데 이제 거기 취소하고 여기 일단 왔는데요.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줌으로 전국에서 함께해 주시는 회복적 정의 추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여기 오신 분들 얼굴을 보면 다 따뜻하고 선한 인상에 계신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민원인들 화가 나고 오시는 분만 제가 다 상대를 하다가 오늘은 제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회복적 정의가 갈등 속에서 상처를 받는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소통으로 치유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14개 학교 학부모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또 시민 특강도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또 생활 속 실천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을 해서 121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복적 정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시장님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는 회복적 정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전국 최초로 회복적 도시 조성을 선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원, 경찰서, 교육청과 함께 회복적 정의 운영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화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양주시 회복적 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학교 폭력 및 청소년 간의 갈등을 함께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회복적 정의의 씨앗을 심어주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남양주가 또 보다 또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회복적 정의의 실천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지금처럼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팀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또 간단히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눌러야 되는 거였군요. 안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전한 공동체에서 키우고 싶고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일조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자로서 제가 막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포부라기보단 전체 이제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과정을 들으면서 이게 참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 개념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갈등이 너무나 많은 시대의 상황과 저희 나라의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저희 아이도 안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전한 공동체에서 키우고 싶고 남양주의 미랄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조이훈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것들을 해 나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걸 공감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회복되고 도전될 수 갈등이 중재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좀 도전을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저도 이 이후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또 아이들에게 잘 만나보고 적용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우석이고요. 사는 곳은 다산동에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응보적 정의만 알고 거기에 젖어서 이렇게 몇십 년을 살다가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화와 회복이라는, 그다음에 화해, 존재, 이런 패러다임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회복적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듣고 있었는데 강의가 회차가 진행이 되면서 나의 생각이 좀 바뀌어 간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보고 제 인생도 앞으로 조금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갈등 조정하는 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직장이라든지 사회 아니면 가정 내에서도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정말 좋은 교육 받아서 그리고 남양주 시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좀 감사하게 좀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다산동 시민 정진우입니다. 이번에 이제 전문가 과정까지 하게 되면서 회복적 가정, 그리고 넘어서 회복적 학교, 회복적 도시까지 좀 꿈꾸게 됐고, 저희 부부가 함께 갈등 조정자로 좀 참여하는 그런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그 시에서 지원이 돼서 이거 80시간 교육이 진행이 됐던 그 교육 후기 영상이었고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부시장님이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꽃단장 하시고요. 앉아 계신 자리에서 네,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밋밋하게 찍지 않고요. 손 하트 한 장, 화이팅 한 장, 네, 그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손 하트 한 장. 자, 손 하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손 하트. 자, 다음은 남양주 화이팅. 네, 남양주시 화이팅. 제가 남양주시 하면 화이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주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시장님 계속 계시고 싶으시지만 일정이 바쁘셔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재영 이사장님 모시고 이 남양주시 회복적정의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오늘 시에서도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를 꼭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까지 어머님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지만 우리 여기 세 번째 줄에 우리 아이들하고 다 왔어요. 그래서 정말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 네. 근데 뭐 저희 시가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자체로. 왜냐하면 지자체 중에 이렇게 하는 곳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앞에서 소감 우리 영상 본 것처럼 시가 지원을 해서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서 또 많이 나오시고 하는 자체를 제가 큰 발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뒤에 이제 또 여러 활동을 소개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하는 회복적 도시라 하는 거,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역사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영우 소장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회복적 도시를 어떻게 이해할까 해서 중요한 키워드는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일단 이해가 돼야 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기관들, 여러 구성원들이 범죄 또는 생활 분쟁 이런 범죄라 그러면 사실 좀 먼 얘기 같지만 다 사람 사는데 또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런 상황을 접근하는 관점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영향받은 사람들 모두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갈등을 잘 예방하고 전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하는 도시라고 봅니다. 특히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 학생들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싸우고 이런 건 아이들은 늘 있잖아요. 우리도 아이들 뭐 잘 지내지만 그래도 다툼이 있고 차이가 나오는데 그거를 항상 제재와 통제라고 보지 말고 교육의 기회로 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 그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도시를 한번 꿈꿔보자라는 거. 여기 아마 대부분 교육도 받으시고 하신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해서 저희가 정의라는 말 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여신의 이미지고 이거는 인류에게 한 1000년 정도 중세 유럽에서 국가 사법제도 만들 때 아주 개념화됐고 지금 문명화된 대부분의 나라의 사법은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디케 잘 알죠?
자, 근데 이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을 들여다보면 한쪽에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무게가 있고 이쪽에는 그 고통만큼을 가해자가 또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우리가 정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평하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 균형을 잘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피해 측은 피해자대로 고통을 호소하고 가해 측은 가해자대로 또 힘들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사실 큰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약 30년, 34년, 90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으니까 그때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피해자의 고통은 다 사라졌다고 우리가 그냥 전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각성이 있으면서 가해자만 처벌하면 다 정의로운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저울의 균형을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금 새로운 발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좀 설명드릴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해서 요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면 이만큼의 고통이 생기니까 이 고통만큼을 여기다가 올려서 균형을 잡자라는 논리잖아요. 근데 새로운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처음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제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면 이게 사라질 거 아니냐. 그러면 저울은 다시 균형으로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발상입니다. 이 발상의 핵심은 뭐냐면 가해자가 책임진다라는 건 피해가 회복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의미예요. 근데 저희가 사법에서도 이런 걸 활동해보고 학교나 이런 데도 해보면 어떤 현상을 보냐면 아이들이 재판을 또 받으러 오고 일어나 이제 재범하고 하는 아이들 제가 물어봤을 때 너 지난번에 어떻게 책임졌어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 처벌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 그래 책임진 거 좋은데 너 때문에 힘들었던 아이들 피해 입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했냐 그랬더니 얘가 잠깐 생각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처도 가지 말라서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이 친구는 어떻게 배웠냐면 자기도 처벌을 받았으니까 책임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게 책임졌느냐라고 물어는 것은 피해를 회복했느냐와 연결이 어떤 형태로든 돼야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빠져나갔죠. 그 이유는 여기서 다 말씀드렸지만 중세 유럽에서 국가사법제도 만들 때 국가가 피해자 위치를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러분 누구한테 피해 줬다고 무조건 처벌하지 않죠. 법을 어겨야만 이건 처벌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희한하게도 피해자가 빠져나가는 현상. 그리고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만 시스템이 많이 강화되어 왔다. 이게 학교로 가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 정도 잘못하면 이 정도 처벌을 주자. 이런 게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너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혼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좀 새롭게 보기 시작하자 하는 개념이 이 회복적 정의에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잘못 발생했을 때 이 네 가지를 바꿉시다. 이게 저희가 하는 운동의 핵심입니다. 초점을 가해자 중심으로 해왔던 거를 피해와 영향에 초점을 두자. 그다음에 목적은 누군가가 응당한 처벌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고 있느냐 쪽으로 가야 되고 책임도 저 시킨 거 다 했는데요가 아니라 자발적 책임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공동체는 신고하고 결과 기다린 사람이 아니고 문제 해결 과정의 주체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네 가지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회복적 도시는 이런 질문이 많이 활용되는 곳이다라고 봅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사법이든. 그래서 누가 그랬어?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거를 뭘로 바꾸냐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내고 책임을 지우던 방식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질문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집에서도 야 누가 먼저 그랬어? 그러면 우리 애들도 여기 있지만 죄요 이게 더 많아요.
주어가 다 유가 되죠. 그리고 그 잘못한 애를 어떻게 할 건지로 어른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양측 다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중립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일로 너는 뭐가 불편하고 어려워졌냐, 뭐가 힘드냐 하는 것 다 여기죠. 피해와 영향에 대한 문제고 이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너는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자발적 책임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툰 사이니까 앞으로 관계도 어떤 식으로 너희는 지내고 싶냐도 사실은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주변 공동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길 바라는 거는 니네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지역사회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같이 풀어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체적 책임을 같이 올리는.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하고 마지막 질문도 자, 이 과정에서 넌 뭘 배우고 뭘 느꼈냐라고 하는 또 배움이고 성장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주로 그거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에 가만 안 둔다. 사법도 뭐라 그러냐. 당신 또 그러면 다음에 가중 처벌 받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걸로 다 끝내죠. 자, 이 회복적 정의는 일종의 관점이고 패러다임인데 이거를 적용하는 영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 당연히 사법에서 했고 교육으로 갔고 가정으로 가고 나중엔 직장 같은 곳으로 옮기고 더 큰 개념이 이제 이렇게 한껏 이런 게 다 같이 실천되는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회복적 마을이고 도시가 되겠죠. 저희가 많이 썼던 구호인데 싸우는 아이들 더 싸우는 부모들 이게 어찌 보면 요새 추세예요. 근데 싸우는 아이들 치유하는 부모들 예. 이런 치유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근데 이걸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그 학부모 연수 같은 거 요청 올 때 제목을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회복적 정의 붙이면 아무도 안 와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덕소 이사 와서 어떤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학교를 하는데 아무도 이 주제로 안 올라 그럴 거 아니야. 회복적 정의 10년 전에 누가 알겠어. 갔더니 국민은행의 그 투자 재테크 투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려주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왜 제목이 저게 붙었냐 했더니 이게 아무도 안 오니까 재테크 방법 알려줄 테니까 오셔라. 그거 듣기 전에 요거 들어라 이렇게 돼요. 1+1으로 끼어들어갔었어.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될 일이고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여기 우리 남양주도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저희는 또 저 멀지만 김해 한 초등학교 3년 동안 꾸준히 지원을 해봤는데 이 학교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막 싸우다가 선생님이 갔더니 선생님 얘가 저 괴롭혀요. 자꾸 놀려요. 빨리 대화 모임 열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제안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무실에 앉아있는데 반장이라네 회장이라네 와가지고 선생님 반에 남자들끼리 좀 많이 싸워가지고 애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다음 주에 학급 서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고를 막 해라라고 가르쳤지만 한 3년간 그걸 반대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가르쳐 봤더니 아이들이 또 대화를 신청하더라. 그 제가 그랬어요. 그 놀라운 문화적 문화혁명 같은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도 이따 또 말씀 나누실 텐데 선생님들의 역할 또 학교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사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야 그 세대가 커서 이 사회가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지금 신고해라 열심히 배운 아이들이 부모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부터 더 빨리 신고하고 더 빨리 소송으로 가겠죠. 그 사회가 행복하냐? 그건 뭐 묻지 않아도 뻔하죠. 저희가 또 같이 하는 것 중에 서울 삼성병원이 있는데 여기도 9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간호사, 의사, 뭐 간호사 사이에 갑질, 태움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교육을 꾸준히 시켜서 지금은 회복 소통팀이라는 팀까지 생겨서 직장 내 갑질이나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는 시스템을 병원이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따 또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도시의 자랑 중에 하나가 예, 세계 유일하게 회복적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 이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 이런 거 있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에서는 뭐 저희 여기 지역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하고 있고 검찰의 형사조정위원들을 교육하는 또 기관이기도 하고 법원의 화해공고 제도가 만들 때부터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 또 교도소 여기에는 지금 사실 우리 회원 중에 교도소 오늘 오전에 낮에 프로그램 하시고 오신 분도 있어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오늘 교도소 잘 갔다 오셨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사법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 꼭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회복적 도시의 그림은 이런 모습이에요. 시가 지원을 하고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이 이런 민간 그룹이죠. 모임에 사건을 의뢰하기도 하고 교육을 또 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인프라를 자꾸 만들어 가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서, 그러니까 집하고 경찰서 사이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사회다. 그러면 무슨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참든지 아니면 신고해서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사회잖아요. 이 중간에 뭔가가 이제는 생겨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뭔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적으로는 ADR이라 해서 대체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하는 게 점점 발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 간의 문제, 가정폭력 문제, 이웃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남편이 처벌받았다고 그 가정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학교폭력도 맨날 같이 지낸 애들을 얘를 처벌했으니까 너는 괜찮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아주 중요한 가까운 사람도 생기는 이런 분쟁은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심지어 사법에서도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판사님이 저한테 했어요. 학교 문제, 가족들 사이 소송, 아파트 협동, 아파트 같은 생기는 분쟁 이런 거는 원장님 같은 단체들이 좀 가져가세요. 나도 바빠요. 이게 다 법원으로 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남양주 같은 건 제가 꿈을 꿔보면 최소 4개 정도는 번역별로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작동됐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민원님만 만난다 그랬는데 시에도 민원자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로 예? 제가 얼마 전에 호주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교육청 산하에 학교 분쟁 해결 센터를 5년 전에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사도 아니에요. 아예 그 분야만 하는 분들이 따로 만들어졌고 이건 주지사의 공약사항이었대요. 그럼 주지사가 왜 갑자기 이걸 만들었냐 했더니 학부모 단체가 거기 100년 된 단체가 있는데 학부모 단체가 11년간 노비를 해가지고 5년 전에 이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 대체 분쟁 해결 제도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재밌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영국에 우리로 치면 속초 뭐 이 정도 해당되겠죠. 강릉 킹스턴 어펀 헐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학생들이 헐 그러던데 헐시입니다. 여기가 이 헐시가 2014년 정도에 세계 최초로 회복적 도시를 선언하는 도시예요. 근데 제가 이 도시를 이렇게 조사하다가 보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9세 이상의 학생들은 누구나 회복적 정의가 뭔지를 알고 회복적 질문을 이해한다. 이런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른들이 교육을 했다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멋진 시지. 뭐 우리는 뭐 소송이 뭐 사건이 이만큼 생기고 이만큼을 처리한다. 이게 자랑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즌 1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즌 2입니다, 사실. 요때는 교육청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들이 그 당시에 회복적 도시를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우리 여기도 계신데 같은 기관들과 시가 모여가지고 교육청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해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이 유일하게 우리 이상일 교수님 이따 잠깐 말씀해 주실 텐데 이 표준 청소년 선도 표준 프로그램을 회복적 정의에 기반해서 시작을 한 곳이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저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스테이 별내가 아주 별나게 공동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또 이 남양주시에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전문기관이 또 여기에 저희도 한 12년 전에 일로 이사로 왔는데 저희가 뭐 남양주를 어떻게 하자고 온 건 아니고 지금 우연하게 왔는데 와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구나를 느끼게 됐고 저희가 전국적 활동은 하지만 제가 어디 갔는데 제 책에도 회복적 도시가 소개가 되니까 남양주시는 잘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우리가 살고 있는 곳부터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런 게 좀 잘 그래도 있지 않냐 그랬고 요때 요런 그 상황도 했었고 그때 요걸 주도하신 분은 그래도 그 당시 교육장님이셨던 김주창 선생님께서 이런 걸 되게 아주 진정성 있게 내용을 계속 파악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헐시에 이런 분이 서울시 그 추천으로 저보고 누굴 좀 추천해달라고 그때 박원순 시장 때 갈등 포럼이라는 걸 몇 년씩 했었거든요. 저는 이분을 추천해가지고 이분이 오신 김에 여기 남양주 와서 교육청에서 강연회도 같이 하고 그 시는 어떻게 운영이 됐다라는 걸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추진을 해서 2020년 4월부터 회복적 도시 교육을 시작하자라고 짜잔 하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아쉬웠고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 뜻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게 이루어지고 특히 청년 정책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여기 다 와 계신데 3년 전부터 다시 우리 이런 거를 좀 추진해 보자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교들을 선정하고 학부모들 원하면 교육을 받게 하자 이렇게 조금 시작을 했고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런 교육을 좀 한번 시켜봅시다 해서 시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교육이 또 잘 이루어졌고 최근에 이렇게 수료를 하신 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초 같아요. 지자체들이 예산을 대서 시민들을 이 주제로 교육하고 이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좋다고 봅니다. 이 개념도는 이렇습니다. 회복적 도시를 향해 가기 위해서 협의를 할 단위가 필요하다. 여러 주체들이. 그리고 이것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 측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 이분들이 결국 활동할 이 현장들은 바로 가정과 학교와 사법 이런 곳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꾸는 꿈은 뭐 이 도시가 100만이 돼 가고 있는데 한 1000명 정도는 저런 활동가들이 양성돼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 또 학교 곳곳에 또 사법 같은 곳에서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기회로 보고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다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법이 있고 뭐 학교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으로 가되 그 전 단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봐서 그래야 사람들이 싸우지만 또 이렇게 해결해 보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파리의 택시 운전사 썼던 홍사 씨가 타계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똘레강스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불어인데 영어로는 토로렌스고 우리말로 하면 관용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데 좀 관용이 베풀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교육부 같은 것에서 안타까운 게 뭘 발표하냐. 우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교육부가 법무부면 내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던지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철학이 부재하고 비전이 없다는 애들. 아이들 잘못하면 대학 못 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응보적 정의가 상식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상이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꿈꿔보고요. 여기가 이제 많은 그 이름들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했는데 우리가 아는 도시도 있고 없는 도시도 있지만 많은 도시들이 회복적 도시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도시 가면 시민들이 다 아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시가 그런 걸 선언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뭔가를 추진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협의의 구성이 아주 중요하고 이제 시가 특히 더더욱이 내년부터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함께 좀 해야 될 중요한 파트너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시들하고 저는 나중에 교류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5년 전에 리버풀에 갔을 때 시의원이 한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보러 와가지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네도 회복적 도시 선언한 데가 있으면 나중에 자매 결혼 맺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하는 행사처럼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이 시가 무엇을 같이 하고 있는가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그 자체로 이 시의 가치가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걸 좀 기대하고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에도 내년에는 회복적 도시를 좀 선포식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에 2개의 지자체에서 우리 센터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시켜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다 뭐 물어봤냐면 회복적 도시 선언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없다 그랬더니 좋다면서 이 좋은 걸 왜 아무도 안 해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먼저 해보시면 더 좋지 않냐 했더니 좋다는데 왜 아무도 안 하지? 그래서 갔어요. 거기 시장, 저 세종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강의도 1시간 다 듣고 이거 내가 꼭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직원들을 보낸 건데 그분들은 계속 그것만 물어봐요. 이 좋다는데 왜 아무도 안 했지? 그러면서 자기네가 하기엔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다른 데 할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뭔가 시작이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꼭 내년에는 이런 그걸 형성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같이 하고, 특히 이번에 교육받으신 분들을 진짜 회복적 정의 실천가로 제가 현장을 같이 발굴해내고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꾸는 그건 꿈이래요. 근데 같이 꾸면 현실이 될 수 있다.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말이 이 Dream Impossible Dream입니다. 이게 체 게바라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기도 한데 불가능한 꿈을 꾸자. 예. 뭐 빤한 꿈을 꿀 건 그건 꿈이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날을 꼭 기대하고 저희도 여기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좀 페이지에 있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양평 군민입니다. 네. 그래서 남양주시가 뭐 회복적 도시가 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 남양주시의 이런 움직임, 이런 노력들, 이런 관심들을 보게 되면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게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시작들을 도시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움직인다는 게 옆 동네 사람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시작을 한 이상 저희가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그 성은모 선생님을 모실 텐데요. 성은모 선생님은 아까 우리 영상으로도 봤었던 그 시 지원으로 진행됐던 남양주 그 회복적 정의 정서 함양 프로그램, 거기에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한 교육 후기 나눔을 해주실 텐데요. 성은모 선생님은 경기 동부지부 저희 협회에 있는 지부의 구리 남양주 팀장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성은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클럽들이 조금 오셨어요. 네, 저는 23년도에 시에서 운영하는 부모 교육에 참여해서 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교육청에서 하는 하이중대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한테 되게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회복적 정의 협회가 남양주에 있다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좋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러워하세요. 저희는 왜 좋은데? 라고 했는데 각지에서 오셔가지고 교육을 일주일씩 받으면서 숙소를 정하고 타지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면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저를 엄청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화해중재단으로 우리 회복적 정의의 교육 쪽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저입니다. 저는 23년도에
사실은 학교에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서 무엇을 할까 하는데 어떤 분이 네가 해야 할 일은 일이다. 이 일을 꼭 해야만 한다 해서 이 일에 오게 됐고요.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구나. 시에서 준비를 해서 공짜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남양주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는 것도 저한테 준비시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교육받으신 분들이 다 막 지금 맞아 이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바로 그거더라고요. 저는 3급 교육과정을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했고요. 계속 공부를 하여서 우리 3급 과정에서 2급으로 이제 자비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지금 6분이 교육청에서 활동가로 화해중재단 위원으로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화해중재단은 사실은 회복적 정의를 공부한 전문가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청소년 전문가들도 있고 교사 출신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화해중재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화해중재단은 2분이 가거든요.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관심이 있던 분들하고 가보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화해중재단은 꼭 회복적 정의에 대한 공부 2급까지는 꼭 마치셔야지 이 일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3급 과정을 시에서 팍팍 밀어줘서 하시는 선생님들 2급 과정까지 꼭 공부하셔서 정말 이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멋진 실천가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회복적 정의를 가지고 화해중재 건수가 한 120건 정도 됐대요. 그랬는데 올해는 그거 이상 2배 정도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이렇게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런 건수가 돼 있대요. 그러니 내년에는 아마 모든 그런 갈등 상황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신다면 아마 모든 갈등은 회복적 정의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 평화롭게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훌륭하고 재미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양주에 살고 있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일 것 같고요. 또 피스빌딩에 회복적 정의 협회가 있다라는 것도 저만큼 아마 여러분도 감사히 여길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잘 손 맞춰서 손잡고 잘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은모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회복적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그 위스테이별내 사회적 협동조합 상임 이사로 계시는 이상우 이사님 모시고요. 위스테이별내 회복적 아파트 공동체 실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스테이 별내 사회협동조합의 상임이사 이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4시간 전에 팔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방금까지 병원에 막 갔다가 지금 몰골이 죄송합니다. 예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야 되는 자리인데 후줄근하게 왔습니다. 육각 렌즈를 돌리다가 회전근개가 파열된 사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좀 짧게 하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뭘 자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오시면 2시간, 3시간 자랑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10분만, 20분만 하라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자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최근에 있었던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회복적 정의가 맺어둔
공동체 늦둥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저녁 안 드셨어요? 저 안 먹었어요. 네. 9월 달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크고 작은 행사를 하거든요. 네, 이날도 굉장히 큰 공동체 날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저녁에 한 7시, 8시 되는 사이에 이제 불이 난 사례가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로. 다행히 크게 번지진 않았고 보시는 저런 정도의 상태였는데 저희가 딱 CCTV 사각지대여 가지고 누가 그 불을 냈는지 알 수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날 이제 저희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 안에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마을 활동가들이 기억을 좀 하게 된 거죠. 조금 뭔가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고 그 친구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이렇게 특정을 해서 이웃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 요런 친구들 혹시 아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물었더니 4명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4명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관리소장을 동네 직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직위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3급 자격증이 있는데 우리 직위님은 자격증이 없어요. 하지만 교육은 다 받으셨거든요. 그 주택관리사 시험 보느라고 3급 자격을 못 보셨. 네. 어쨌든 그래서 저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회복적 질문을 던지고 모임을 한번 어떻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우리 직위님이 부모들 다 연락을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퇴근 후에 다 모이라고 한 거죠. 다 모여서 부모님들 이제 가시라 하고 관리사무소에 아이들 4명만 앉혀놓고 반성문을 이제 쓰게 한 겁니다. 이제 일단 무슨 회복 질문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아이만 부모님이랑 안 왔어요. 한 아이만 그냥 왔어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 4명의 아이들 중에서 1명만 저희 위스테이 아파트에 사는 아이였고 3명은 다 옆단지 친구들이었어요. 중학생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만 부모가 안 왔고 부모님들은 죄송하다, 아이들 교육 잘 시키겠다, 뭐 필요하면 처벌도 괜찮다, 뭐 연상도 다 하겠다. 먼저 이렇게 막 우리 직위님한테 선제적으로 막 하셨대요. 미안한 마음에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직위님 반성문을 다 받고 또 저희 직위님 전직이 출판사 근무자예요. 그래가지고 반성문을 A4 2장 정도로 아주 그냥 빡빽하게 교정 교의를 다 봐가면서 제가 그 반성문은 여기다 가지고는 않았는데 아주 명문의 반성문들이 잘 쓰여진 반성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기 나무도 사다가 아이들 시켜서 못질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그 관리소의 매니저님들이 그건 너무 큰일이다. 예, 마무리는 우리가 할 테니 애들만 맡아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끝났으면 이건 별 사건이 아닌데 저 친구 유독 부모님이 따라오지 않은 저 친구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 몰라라. 변상도 안 하고 나 몰라라 모르겠다. 우리 바쁘다. 계속 이제 이런 자세로 나오니까 보통은 이제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위님이 아이를 한번 더 만나겠다 해가지고 아이를 불러서 밥을 사 먹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안일이 어떤 건지 이제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중계로도 되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그치고 어쨌든 아이를 밥 먹이면서 집안 사정을 파악하면서 보니 여기서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우리 직위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동네 활동가를 붙여서 아이의 수학 공부를 봐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이 아이는 우리 아파트에 와서 직위님하고 상담을 하고 수학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심심하면 그냥 와서 밥 사달라고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자전거도 배우고 싶대요. 제가 우리 마을의 자전거 1타 강사인데
이제는 글렀지만, 네, 저한테 그래서 자전거를 가르쳐라라고 이제 또 명령이 내려왔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기님도 아이가 다 이제 20대 후반 다 컸는데, 주변의 마을 활동가들 너댓 명이 밥 사 먹이라고 돈 보태고 책 읽으라고 책값 보태고 뭐 이렇게 시간 내고 해서 이 아이를 같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동체 늦둥이라고 불러도 될 만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래 발표는 제가 아니라 우리 지기님이 해야 사실은 더 좋은데 이 친구랑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취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네는 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럴 것 같아서 조금 저희 자랑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전경이 저희 아파트 전경입니다. 원장님 아까 그 화면에 있는 원장님 PPT에 있는 사진 이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너무 오래된 사진을 쓰고 계세요. 저희 국내 최초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이고요. 대안적 주거 모델을 생각하면서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여러 조직들이 있죠. 저희 조직 안에 저희 보시면 소통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2020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교육을 받은 건 제가 2018년부터 교육을 받아서 이 협회랑 같이 해서 23명이 80시간, 100시간 뭐 해서 23명이 교육을 받았고 3급을 자격을 취득을 했고 그중에서 두세 분이 2급 자격까지 도전을 하셨죠. 입주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어쨌든 공동체 마을을 만들려다 보니 공동체 마을 당연히 갈등이 있을 것이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됐고 공동체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가까운 협회를 찾아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게 된 거죠. 아파트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재산 증식의 수단 이렇게 생각이 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층간소음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르는 단어잖아요. 이 층간소음 문제만 해도 상당한 갈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중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했을 때만 해도 제가 20년 코로나 한참일 때 입주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연간 한 20회 정도의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갈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제 다 알아가지고 너무 친해서 굳이 중재를 맡길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 자동으로 넘어갔네. 굉장히 다양한 법정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저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동네 카페, 동네 부엌, 동네 체육관, 동네 도서관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다양한 마을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또 소통위원회로 바꾸고 갈등 조정보다는 존중의 약속을 제정하고 아파트 안에서 7개 주제로 층간소음, 반려동물, 쓰레기 처리, 네, 생각 안 납니다. 7개의 주제를 가지고 7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 존중의 약속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엘리베이터에다 붙여서 주민 의견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라인별 반상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인별 반상회를 이 위원들이 이제 주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입주 아까 원장님 PPT에 저희 활동 사진 잠깐 몇 장이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갈등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주민들 모임들이 진행이 될 때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죠. 철학적 베이스, 활동가 베이스가 이 회복적 정의에 입각해서 모임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서클로 이렇게 앉게 되고 그리고 여는 이야기와 질문들과 닿는 대화 모임까지를 이게 꼭 23명의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100여 명의 마을 활동가들한테까지 다 저변화가 돼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을 활동의 기본적인 대화의 포맷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단위가 이 소통위원회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음 화면에 있었네요. 7개 주제가 층간소음, 흡연, 반려동물, 공용시설 이용, 쓰레기 처리, 주차, 그리고 직원과 택배기사에 대한 실천 사항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거를 이렇게 예쁜 포스터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라인 반상에 저희 동네 신문도 1년에 4회를 4번 목표로 동네 신문도 마을 신문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저게 반상에 첫 했던 그 사진이 일면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하여 올해 지난주에 저희가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회복적 정의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기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마을의 경제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그런 아파트 공동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파트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그 견학도 갔었고요. 교육 때문에 그 위스테이 별내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아파트 분위기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다. 그게 느껴지는 아파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찰 활동 이야기입니다. 그 구리 남부경찰서에 계신 이상열 경위님 모시고요. 회복적 경찰 활동에 대한 그 실천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이상열 경위님은 그 앞서도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랑의 교실을 이렇게 서클로 회복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이 회복적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키신 우리 경위님이시거든요. 예,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기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웃기고 싶은데 웃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웃겨야죠. 아까 조금 아까 그 아파트에 한번 도전해 봤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속쓰려요, 솔직히. 가고 싶었는데 와이프랑 같이 가서 한번 답사도 했었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명동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패러다임을 알게 된 것도 제가 117 센터에 있을 때 12년도인가 우리 13년도인가 저희 선생님이 같이 상담하는 선생님이 와부가 가지고 회복적 정의 교육을 받고 저희한테 전수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남양주 남부경찰서 오면서 이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도 하고 그다음에 16년도부터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하면서 선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 청소년들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모아놓고 한꺼번에 몇십 명씩 교육을 시키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게 말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육 끝나고 자기들끼리 집에 같이 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학부모 교육이랑 연계해가지고 1+1 최소한 1+2 그러니까 학생 하나에 학부모 둘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학부모 특별교육까지 겸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었고 마침 와부에 회복적 정의협회가 있으니 가자 해서 이재 원장님 찾아뵈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기여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공급할 때 학생 4명에 학부모 1명 혹은 2명 엄마나 아빠나 1명이나 2명 기여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때 황필규 목사님이나 뭐 아는 선생님이나 뭐 너무 럭셔리하게 한 4명인데 학생 4명인데 선생님이 몇 분인지 몰라요. 막 6명 막 이렇게 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초창기에 정말 죄송했던 게 너무 센 친구들을 공급해가지고 초기에 아주 호되게 그 면역 주사를 맞으셔가지고 그 이후 굉장히 성장하신 사례예요, 사실. 그때 정말 이 회복적 정의협회에서 이 진행하는 서클 안에서 또 10시간 그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과정 안에 계속 참여하고 제 마음도 많이 치유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저 와부로 와서 만약에 이제 파출소 가면 와부로 와서 같이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는 걸 좀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꽂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마침 코로나 시즌에 그 파출소로 나가면서 호평 파출소 그다음에 다산 2지구대 그럼 지금 현재는 화도 지구대에 있는데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 하다가 한번 모델을 한번 개척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 나름대로 사례들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상담, 가족 상담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상담 석사도 마쳤고 그다음에 또 나름 또 그 갈등 조정과 관련된 훈련도 기관에 가서 훈련도 받고 그래서 또 서클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 회복적 정의협회에서 하는 갈등 조정 참여해가지고 윤구시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도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그런 경력을 갖고 현장에서 접근을 했어요. 이건 외국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파출소에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다가 어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이런 모습으로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만 살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 부부님이 아이와 함께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팀장님 지난번에 저희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었는데 팀장님한테 그 같이 우리 얘기하고 나서 우리 지금 잘 살아요. 근데 아내 표정이 진짜 이랬어요. 그래서 아이 표정도 이랬고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는 그래 사례고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 화도에서는 못해요. 화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호평하고 다산 둘에서 제가 가정폭력 사례가 한 20여 건 정도 이렇게 조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관계적 범죄와 관련해서 교제폭력과 관련된 사례들을 한 10여 건 정도 조정을 했었는데 현장 조정 갈등 현장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알코올릭과 연결돼서 심각한 사례들은 한 2건 정도 재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신고가 딱 하고 나면 끊겨요. 그러니까 저한테 112 신고가 돼서 저희가 현장 출동해서 조정하는 공간이 있어요. 호평이나 다산둘은 그 별도의 한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경찰관이 있는 곳에 한 사람을 놔두고 한 15분 정도 따로따로 만난 다음에 같이 만나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같이 만나서 어떤 경우에 이제 회복적 선언문이나 뭐 약속 이행문 같은 것도 작성을 해서 서로 교환도 하고 서로 사인하고 제 사인도 넣고 해가지고 약속하고 부부가 서로 손잡고 그 지구대 파출소를 나가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가 안 들어와요. 신고가 끊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슈들은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은 여기 가까운 법원에서 싸우다가 그 주차장에서 막 싸우다가 이제 신고 받고 가가지고 와서 그냥 완전히 이혼 시켜준 사례들도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폭력과 관련된 신고들은 이제 한 번 더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 이후에 이행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신고가 끊겨요. 확실히 끊깁니다. 그 다음에 교제폭력을 보면은 우리가 되게 교제폭력들은 그 힘에 의한, 위계에 의한 어떤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런 케이스는 드물고 되게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들의 그 이 교제 폭력들의 걸 보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 되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혼이 아직 해소가 안 됐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혼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나 여러 명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사례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전의 관계가에서 해소되지 않은 어떤 그 문제를 이전의 관계에서 해소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지금 이 불안정한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살인이나 이런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건 완전 찢어놓습니다. 목표는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 이 관계가 앞으로 그 전에 맨 처음에 폭력이 얼마나 어땠는지 그 다음 폭력이 어땠는지 그 다음 폭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통 저한테 올 때는 한 3번째, 4번째쯤 오거든요. 그 신고가 한 3-4번 반복됐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대화를 해요. 근데 이들이 맨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저 사람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 얘기해 주세요 하면 만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만나면 또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예측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몸서리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 이행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약속 이행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 끊깁니다. 이거 몸서리치는 경험 한 번만 하고 나면 신고가 끊깁니다. 이제 이 관계성 범죄들의 이제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 회복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응보는 그 방식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약을 쓰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면역적 부작용도 오고 그러면서 현재 심각한 증세를 완화시키는 혹은 좀 멈추는 어떤 건 있지만 거기에 대량의 부작용들이 나타나듯이 응보라는 체계 자체가 갖고 있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응보적 방식으로 또 다른 응보는 더 만들어지지만 특히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단계에서 경찰 단계,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던가 아니면 그냥 참고 있던가 한 단계만 사람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경찰관들도 어려움이 뭐냐면 회복을 경험한 거에 대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특히 회복적 경찰 활동이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 단위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찰서 수사과나 교통이나 여성 청소년 분야에서는 회복적 경찰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회복적 경찰 활동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 회복적 경찰 활동의 대화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이 지긋지긋한 가정폭력은 서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정폭력 사건 처리 한번 하려고 그러면 서류가 진짜 어마어마하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복적 경찰 활동 현장 대응에 대한 사례만 있다고 하면 지구대 파출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의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경우 제가 놀라운 것은 시에서 건물 하나 지을 때와 같은 규모에서 경찰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 0이 하나 빠져요. 예산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경찰서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의 어떤 시설 체계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회복적 경찰 활동과 관련해서 회복적 현장 대응, 지파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지원이 필요하고 시의 지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회복적 도시 남양주와 관련된 얘기들을 풀어갈 때 이거 정말 경찰서 단위에서도 시와 연계했을 때 실익이 굉장히 큰 거죠. 절차적인 것들도 평가와 관련해서 그렇고
평가와 관련해서 그렇고 굉장히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경찰관들이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굉장히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 대화가 가능하고 또 대화 의지가 있는 사람들 현장에서 파악해서 즉각에서 가면 실익이 있어요. 왜 실익이 있냐면 경찰서 단위에서 연계할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연계되기가 되게 회복적 경찰 활동으로 진짜 연계돼야 될 대상들이 연계되는 사례들이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데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때는 가능한데 나중에 부르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부르면 안 오지만 지금 민낯으로 온 사람들, 벌거벗고 온 그 사람들과 대화 모임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실익이 있는 거죠. 신고가 끊기고 그 신고가 끊기는 거에 대한 신고가 더 이상 없는 거에 대한 경험을 그 성공 경험을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과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그때 그 갈등 사례들을 바로 센터로 바로 권역에 있는 센터로 연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나중에 섭외해서 시간 약속하는 것보다 조정가들도 훨씬 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고 또 안 되면 차량이라도 좀 하나 협조받아서 현장에서 이동식 조정소, 조정센터 같은 경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아무튼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화가 가능한 것 그것이 지금은 to dream the impossible dream이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상열 경위님 뵐 때마다 그 한 사람의 어떤 관심과 애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 이야기는 지역 공동체 영역의 이야기고요. 이상열 경위님은 이제 사법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리남양주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연구회 회장이신 주선 회장님 모시고 교육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를 맡고 있는 주곡초등학교 교사 주선입니다. 네, 저희 연구회는 협회에서 제가 2018년도에 시즌 1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했어요. 그때 제가 연수 받아서 처음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저희가 이제 그때 처음 시작했던 것들이 2018년부터였거든요. 2018년도에 다행히도 제가 퇴계원 초등학교였는데 그때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퇴계원 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연수받았던 선생님들끼리 연구회를 같이 진행하게 됐고 저희 연구회는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해 드릴 것들은 그러니까 교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되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배운 것들을 정말 열심히 배워서 이것들을 잘 소화해서 아이들에게 잘 적용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교사들의 노력인 거를 한번 그냥 봐주세요. 저희는 이제 저는 함께가 주는 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협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함께 배우고 함께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뭐 학부모와의 문제라든지 동료 교사와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청해주는 따뜻함, 공감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협회에서 배웠던 회복적 질문이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서
열린 질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긍정적 질문을 그 긍정적 탐색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또 같이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 교육은 평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교사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할 것들은 그 생활 교육을 평화 교육으로 연결지어서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노력한 것, 예, 저희 이 목표가 아까 계속 얘기 많이 나왔던 것처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를 만들고자 또 노력해요. 계속 노력하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했던 것들을 제가 신스를 2018년부터 했는데 그때가 바로 저희가 협회에서 받았던 연수받고 연구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나고 제가 연구회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저는 환대였어요. 저는 환대라는 거를 연구회 활동하면서 알았어요. 환대가 얼마나 따뜻하고 뭔가 정말 내 존재로 되게 기쁘게 맞이해주고 서로 같이 함께 힘으로 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연구회는 이렇게 제일 처음에 만남을 환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센터피스도 예쁘게 준비해주고 같이 음식도 나누어 먹고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예, 저희 2018년, 19년에는 대면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희 줌으로도 예, 계속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사가 제일 잘하는 거 배우는 거 정말 열심히 잘 배웁니다. 그래서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회국적 생활교육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도 했고 저희 뭐 비폭력 대화, 학급 긍정 훈육, 그 다음에 또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서로 같이 배우고 저희 학교 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같이 남양주시에 있는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통해서 공동체 연수 놀이 배우고 그다음에 책 읽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교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 교구를 이게 생활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것들은 교사의 좋은 점들이 배운 것들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반 아이들에게. 예, 그런 것들 또 해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퇴계원 초등학교에서는 관리자 교감 선생님이 같이 했기 때문에 회복적 학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있고 또 같이 연수를 배웠던 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연구부장을 맡고 이래서 교육과정을 같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접목해서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전 학년이 했던 것들이 애들이 학기 초에 그 처음이 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의 두려움을 좀 없애게 해주기 위해서 첫 만남 프로젝트를 잡아서 2주 동안에 교과하지 않고 이렇게 뭐 공동체 놀이라든지 그림책이라든지 서클을 한다든지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그때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게들 계속 해왔던 것들이었어요. 태교원초에서는 교육과정 통해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같이 접목해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 반이고 그다음에 애들 초등은 주간 학습 안내 이런 것도 나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저희는 다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학공이라는 게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이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학급 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2023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경기도 회복적 생활교육연구회가 있어요. 이 경기도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선생님들이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도에서 하는 활동들을 같이 참여해서 배우고 또 배운 것들도 써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2024년에는 저희 연구회는 총 21분 선생님들이 계시고 일단은 뭐 다른 그 21명 선생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저희 반 교실에서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낸 주제는 갈등 전환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생활 교육의 실천으로 이제 월별로 주제를 잡아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제가 환대가 되게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실에 저희 연구회에 오는 선생님들을 되게 따뜻하고 환대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센터피스 자랑입니다.
저 요즘 맨날 태모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볼 거면 예, 주로 소비에 저희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제 처음에는 이제 처음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이 저희 여기 오셨던 선생님들이 2018년부터 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갭이 좀 있어요. 오랫동안 하셨던 분과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있어서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 그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에서 하는 그 대화 주사위 놀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애들 이때 한창 애들이랑 뭔가 문제 상황이 생기니까 그림책 서클 통해서 의사소통 같이 하는 거 연습했고 저희 교사다 보니까 요즘 아시죠? 에듀테크 엄청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거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이런 거 한번 짚었고 그다음에 비폭력 대화도 한번 짚어줬는데 이제 어떤 연구회 선생님들의 어떤 갈증이 있었냐면 저희 새로운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회복적 정의가 제대로 모르고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면 우리 다시 공부하자 해서 8월 달부터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깊게 공부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회복적 대화 질문 카드로 저희 대화 모임이라고 저희 주로 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되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화 모임 통해서 좀 최소화하려고는 하죠. 그런데도 정말 되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소수가 학교 전체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아이들이 반을 흔들고 소수의 학부모가 학교를 흔들고 또 소수의 학부모가 소송과 막 모든 걸로 선생님들을 거의 쓰러지게 만드는 일들이 올해 들어서도 더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8월 그러니까 저희 거기가 뭐 총 5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책 독서 서클 책 중요한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워크숍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애들이랑 써먹을 수 있을까 같이 워크숍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을 만나는 아이들이 그 환대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해봤고요. 오늘 아마 연구회 선생님들 몇 분 같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 나눠주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한테 20분을 약속을 해드렸다가 저희가 이 장소 사용하는 시간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반으로 줄여서 10분밖에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진행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실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경기동부지부 지부장으로 계시는 유기남 선생님 또 인사 말씀 겸 지부 활동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간단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경기동부 지부장 유기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밤에 늦은 시간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지금 한 1시간 반가량 쭉 진행돼 오는 이 발표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벅차 올라가지고 지금 좀 떨려요. 그런데 제가 하는 역할은 경기 동부 지부장으로서 경기 동부는 이렇게 지역입니다.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지역으로는 8지역인데 이렇게 2지역씩 묶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팀장들이 있고 저는 우리 팀장들과 제가 하는 역할은 우리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또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싶은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생님들이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적용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몇몇 학부모들이, 몇몇 아이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외부에서, 필드에서 제가 늘 주장하는 바지만 학부모들이 바뀌어야 된다. 학부모들의 문화가 학부모들이 회복적 정의를 알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응원군이 되고 이런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룹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회가 더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그 남양주시에서 교육받은 여러 시민이나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화해중재 교육청에서 화해중재단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에게 이 회복적 정의의 이 개념이나 철학을 가치를 많이 이렇게 확산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그게 필요하다, 사회에서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또 우리 공부한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개 지역 팀에서는 팀장을 중심으로 친목 동모나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협력국에서는 각 지역별 유관기관과 혹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김주창 지역협력국장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고 교육지원국 지금 2018년 이전부터 많은 경험과 활동을 쭉 해오신 분들이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화해중재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관계복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그 서클 수업, 관계복 수업을 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경력이 많으신 이 선배 회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6, 7분이 계시는데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남양주에서 3급 과정을 하고 뭐 2급으로 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책 모임을 하는데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교육지원국에서는 교육 재능 기부를 할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년도에는 광주 하남에 3급을 그 이수한 벌새 회원들이 있고 일반 회원들이 있는데 그 벌새 회원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그 비전이라든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안내를 했었고 이 7월 달에는 우리 회복적 정의 실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기 돌봄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갈등 조정, 회복적 경찰 활동이나 교육청에서 화해중재를 하다 보면 이 내용들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내용들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천가들한테도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워크숍을 가졌고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여주에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 학부모 동아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우리 그 아까 교육지원국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또 안내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7월 23일 날 원주 치악산 둘레길에서 이렇게 그 자기 돌봄 워크숍을 했던 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구리남양주에 이번에 거의 60명 가량이 80시간을 하셨거든요. 2개 반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80시간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네. 또 그 80시간 교육을 하는 동안 아까 그 교육 후기에도 나왔지만 자기 패러다임도 바뀌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갈 거면 2급 과정까지 하고 또 때로는 교육지원청에서 만약에 시에서 어떤 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체 분쟁 해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역량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2급 자격을 준비 중에 있는 회원들한테는 또 시험을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시험 평가 연습도 시켜주고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유기남 지부장님 이렇게 뵈면 군인이 되셨으면 꼭 별을 다셨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이렇게 전략적이시고 추진력 있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자,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그 주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또 각 영역별 실천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저희가 나누고요. 아마도 내년에도 또 더 풍성한 이야기들로 또 결실들로 남양주가 회복적 도시에 대한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또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저희 협회와 코피에서 또 이런 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 저희 단체 식구들, 스태프분들 잠깐 나오셔서 저희가 선생님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코피 스태프분들, 협회 스태프분들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홍필규 목사님도 잠깐 나오세요. 손장훈 선생님도 예 나오시고, 네. 아마 저희 홍보팀하고 미디어 팀은 뒤에 또 이렇게 영상 장비 때문에 못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대표에서 인사. 네, 저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자격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안경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아까 이름 적으셨죠. 제가 기억하고 협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고요. 또 앞으로 자격과정이나 그 이후에 이 회복적 정의에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거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협회로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네,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자리, 기회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위에 저희 유민서 선생님과 김기찬 선생님도 예 함께 일을 돕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행사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남양주시 또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 남양주 남부 북부경찰서 구리 남양주 회복적 생활교육연구회 또 경기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주차는 그 지하에 주차하신 분들은 무료 주차고요. 길거리에 주차되신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견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회복적 정의 주간입니다,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이 행사도 저희가 온오프로 회복적 정의 주간의 한 꼭지로 진행이 됐고요. 내일은 주제가 회복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화교회 전통과 교회 내 갈등 전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학교 공동체와 회복적 정의 실천 100분 토론이라는 주제로 저희 실천센터 윤구식 소장님 계시는 실천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 늦은 시간 조심해 돌아가시고 남양주가 회복적 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꼭 남양주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